다시 할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 노동자로 있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용주 작가님의 혐오 자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스터리 추리 소설입니다. 준혁이라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준혁이라는 남자가 추락사로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추락사로 죽었다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앞에 추락사로 죽은 4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모두 다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노동자거나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어서 나영이라는 형사는 이 죽음도 그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사건들을 쫓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있거나 감정이입이 쉬운 책들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래서 그 중에서 혐오 자살이라는 책 제목이 강렬했고, 이 책을 읽어보면 방금 얘기했던 준혁이라는 사람이 죽었는 과정에서 외국인이거나 혹은 외국인 노동자, 혼혈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혐오라는 카테고리가 주는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허구이거나 아니면 그냥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하고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혐오에 주목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에서도 보면 성소수자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들이, 그리고 혹은 난민을 들이는 것과 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터부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만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혐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은 보면 다정할수록 진화가 더 잘 되고, 그리고 다정할수록 더 오래 종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나와 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나와 닮지 않았다고 해서 거리를 더 두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르지 않음에 대해서는 배척해버리는 문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집단주의가 더 빨리 형성이 되고, 그게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혐오라는 단어, 아니면 뭐 극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개 싫다, 개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극적인 단어들이 생겨나는 것 또한 이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에는 분명히 어른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혐오는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굳이 우리가 혐오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단어에 갖는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말하고 싶은 표현력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싫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혐오하는 것을 혐오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빠가 만화가셨고, 이 작가가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소설가가 되고 싶고 꿈을 키웠던 것 같고, 이 사건의 발달은 층간소음이거든요. 이사를 갔더니 새벽만 되면 뭔가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이제 쫓아가 봤죠. 가봤더니 그 집이 그냥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서
공장 같은 걸 돌리는 집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준혁이 살고 있는 집에서 보면 도어락을 열고 현관문을 당기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 아구가 안 맞는 현관문에 살았는데 그 현관문도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문이 안 열려서 막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실생활들이 그 실생활들을 좀 녹여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죽었을 때 어떤 형태가 있거나 피가 어떻게 튀긴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부와 실습서나 버부야 책들을 꾸준히 읽어서 그 과정들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두루뭉실하지 않고 생활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가 있거나,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흘러넘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좀 끄집어내고 내 머리를 조금 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작가입니다. 생각해보면 레드는 늘 이런 자식이었다. 팔방미인. 어디다 다 아끼면서 절대로 손해는 안 보는, 좋은 건 다 혼자 갖고 태어난 새끼. 성경에 그런 놈 이야기가 나오지.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가진 목자의 것을 탐낸다고. 레드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었다. 준혁에게 블랙이란 별명을 붙인 것도 레드였다. 준혁은 초등학교 시절 내내 블랙으로 불렸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레드가 나서서 농담이라고 하면 정말 농담이 되어버렸다. 당하는 준혁의 싫다는 말이 진담인 건 상관없었다. 그들에겐 그런 준혁의 울상이 재미있었던 거니까. 책 소개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그 범인이 사실 잡히지 않은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재떨이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취직을 할 때는 자기보다 숙련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리는 모습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있다가 일에 능숙해지고 임금이 오르니까 그 자리를 대처하는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고, 그 빼앗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서 혐오라는 시선도 있지만 우리의 노동을 값싸게 치부하는 고용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문화, 사회적 현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너무 혐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갈증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